조립해 볼 것은 이제 5600G라는 AMD CPU가 들어가는 사무용도 PC예요. 이 5600G는 사무용으로도 너무 좋고요. 뭐 문서 작성하고 인터넷 하는데 너무 충분하고, 이거는 가정용으로도 너무 충분한 CPU예요. 특히나 이제 초등학생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사양 게임, 뭐 로블록스라든가 뭐 롤이라든가 뭐 마인크래프트 뭐 이런 게임도 너무 잘 돌아가거든요. 저도 집에 이거 쓰고 있거든요. 이걸로 영상 편집도 했어요. 간단한 뭐 영상 편집도 가능하고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뭐 그런 작업도 또 너무 충분히 잘 돌아가는 사양입니다. 물론 뭐 전문적으로 편집을 한다거나 또는 뭐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것보다는 사양이 더 좋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메모리는 삼성 거 8기가 2개 해서 16기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장 장치는 SK 하이닉스 거 500기가짜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MSI 거 A520 M-A 프로 요 메인보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파워는 FSP 거 500W짜리 가 들어가겠습니다. 케이스는 3아시스 R120이라는 케이스가 들어갈 거예요. 자, 조립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메인보드를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박스를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면 안에 메인보드가 이렇게 들었죠. 그리고 스티커 빼주고요. 또 메인보드를 꺼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공되는 비닐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 걸쇠 부분이 있어요. 이쪽 방향이 열어보도록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CPU 박스 준비하시고, 여기 커터칼로 개봉하시고요. 이 안에 보면 CPU 쿨러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CPU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CPU를 여기에다가 이제 장착을 해주는 거예요. 장착을 하려면은 여기 걸쇠를 옆으로 하시고 위로 그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소켓이 이제 열린 거고요. 자, 이거는 될 수 있으면 맨손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잘못하면 장갑 끼고 있다가 이 CPU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 뒤에 핀들이 다 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맨손으로 하셔서 최대한 빨리 장착을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개봉을 하시고요. 개봉하실 때도 주의하세요. 개봉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홈이 있어요. 그래서 이 CPU를 제대로 놓치지 않게 잘 잡아주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세모 보이시나요? 삼각형 방향이 이쪽으로 돼 있죠? 여기도 보면 삼각형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삼각형하고 아까 그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동일한 방향으로 장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살짝 올려놔 주시고, 그럼 얘를 누른 상태에서 걸쇠를 그대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딱 걸어주세요. 자, CPU 장착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양옆에 보면 이렇게 나사 박혀 가지고 요거 두 개가 있어요. 요거는 필요가 없거든요. 나중에 요거는 이 별도 쿨러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 저희는 기본 쿨러를 장착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줄 거예요. 자, 제거할 때는 여기 나사 있죠. 집에 이제 있는 드라이버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저는 전동 드라이버로 이거 풀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나사를 이대로 들지 마세요. 이제 뭐 자석이 있어가지고 나사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나사가 떨어지면 이 메인보드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서 이런 나사 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면 떨어지지 않게 바로 잡아주세요. 여기도 풀어줄게요. 풀어서 그대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드라이버 사용할 때 잘못해서 드라이버를 떨어뜨린다거나 또는 잘못 눌러가지고 메인보드를 찍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에 다 라인들이 있는데 이런 데 손상이 되면 메인보드 이제 고장이 나는 거고, 이런 스크래치가 났을 때 센터에서 보고 이거는 고객 과실이다 해서 교체를 또 안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드라이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두 개 다 제거를 해주면 요 밑에 보면 받침대가 있어요. 요거는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다가 바로 쿨러를 장착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가 나사를 박아가지고 이 친구를 바로 장착을 해줄 거거든요. 자, 얘를 개봉을 해보면, 자, 쿨러를 들면 여기 뒤에 보면 이게 써멀 그리스라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써멀 그리스의 역할은 뭐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건데, 자, 위로 올라가서 이 CPU 열을 식혀줘야 돼요. 그래서 이 CPU가 열이 나면 이쪽 보면 이 쿨러 쪽으로 열을 전달시켜 주는 거거든요. 전달을 시켜주고 뒤에 이 팬이 돌면서 이 열을 식혀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반듯하지만 이게 그렇게 반듯하지가 않아요. 약간 굴곡져 있어요. 여기 쿨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중간에 이 써멀 그리스라는 녀석이 이 틈들을 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PU하고 이 판하고 딱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에요. 손대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그대로 장착을 해줄 건데, 자, 여기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AMD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글자 있는 부분. 자, 이 부분이,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보시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면, 여기 나중에 이 메모리가 들어갈 자리인데 이 친구 때문에 걸려서 메모리 장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어차피 이렇게는 장착이 안 되겠죠. 이렇게 장착이 돼야 돼요. 요 AMD 글자가 이런 이 포트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장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사에 맞게 해서, 자,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나사를 체결을 해주면 돼요. 이 쿨러를 그대로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번에 다 박지 마시고요. 얘를 살짝 돌려주고, 그 다음에 X 형태로 반대 방향도 살짝 이렇게 돌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반대 방향도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안에 있는 아까 써멀 그리스가 골고루 퍼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반대 방향도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한번 너무 세게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꽉 잠글 때까지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잠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CPU 쿨러까지 장착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것은 메인보드에 보면 CPU 펜 1이라고 글자가 보일 거예요. 여기 보면 CPU 펜이라고 있죠. 그래서 요거 여기에 이렇게 홈이 있죠. 그 홈하고 홈이 맞게끔 꽂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정리하는 스타일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감아서 케이블 타이로 정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할 거는 램을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램을 장착할 때는, 자, 이 친구가 램이라는 친구예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장착을 할 거고요. 자, 램은 두 개를 반드시 장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램이 하나 꼽혀 있는 거하고 두 개 꼽혀 있는 거는 같은 용량이라고 했을 때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8기가가 두 개예요. 그러면 8기가 해가지고 얘도 16기가거든요. 근데 하나 꼽을 때하고 두 개 꽂을 때 속도가 달라져요. 이게 1차선 도로냐 2차선 도로냐 차이처럼, 하나 꼽으면 1차선 도로고 두 개를 꽂으면 2차선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를 꽂아줘야 병목 현상이라 그래서 그런 현상을 줄여줘요. 그래서 반드시 되시면 램은 두 개를 꽂아주세요. 가격 차이 얼마 안 납니다. 두 개 꼽는 게 가격이 좀 더 비싸긴 하거든요. 또 2,000원 정도 비싸요. 근데 가격이 그거밖에 차이 안 나니까 반드시 메모리는 두 개를 꽂아서 속도를 올려주세요. 자, 꽂는 방법은 여기 걸쇠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메인보드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 친구는 한쪽이 고정되어 있는 녀석이고요. 이 친구의 걸쇠가 이렇게 한쪽만 제껴지는 녀석이에요. 이렇게 제껴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홈이 있거든요. 이 홈이 여기도 있어요. 메인보드에도 보면 여기 홈이 있죠. 그래서 그 홈에 맞춰 가지고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요거를 또 세게 못 누르세요. 이걸 세게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딱 들어가요. 이렇게 걸쇠가 위로 딱 올라왔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으로 세게 눌러 주시면 이렇게 메모리가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CPU 장착했고, 그리고 그 위에 CPU 쿨러 장착을 했고, 그 다음에 램도 이렇게 두 개를 장착을 했어요. 이제 남은 거는 SSD를 장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C 드라이브 이제 잡을 저장 장치가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윈도우도 깔고 뭐 프로그램 이것저것 깔아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친구를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SSD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SSD를 장착하기 전에 이 친구는 나중에 AS를 받으려면 여기 보시면 케이스에 이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스티커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 이 스티커를 이런 데다가 붙여주세요. 이렇게 딱 붙이면 되겠죠. 이 친구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보면 이 보드는 이 SSD 받침대가 그대로 장착이 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꽂아주고 이렇게 눌러준 상태에서 여기다 나사를 채워주면 장착이 완료가 돼요. 그 나사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나사는 이 메인보드 여기 드러내 보시면 여기에도 뭐가 많이 숨어 있죠. 이런 거 한번 꺼내 볼까요? 이거는 나중에 케이스에 장착할 녀석이고, 이 친구는 이제 하드디스크나 또 추가로 뭐 2.5인치 SSD 장착을 하게 되면 이거는 데이터 케이블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나사가 있어요. 이렇게 나사가 있죠. 자, 이 나사를 이제 비닐을 뜯어 가지고 여기 나사를 채워주면 되는데, 저는 이거 고객님한테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 매장에서는 서비스로 이 방열판을 추가로 장착을 해드리기 때문에 저는 방열판을 하나 더 달 겁니다. 요게 이제 방열판인데요. 요거는 인터넷에다가 M.2 SSD 방열판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제품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일을 하면 이 친구도 열이 나요. 그래서 이런 방열판을 이렇게 달아주면 이제 열을 잘 식혀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달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구성품은 방열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썬월 패드가 하나 있고요. 이 SSD하고 이 방열판을 고정시켜주는 이런 고무 밴드가 있습니다. 비닐 커버가 있거든요. 벗겨주고 저기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이게 끝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썬월 패드가 방열판보다 약간 더 커가지고 나오는데, 이런 거는 칼로 여기를 제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좀 더 깔끔해지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닐 벗겨서 여기다가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고무 밴드로 고정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완료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장착을 해주면 돼요. 자, 이걸 끼울 때는 이렇게 반듯하게나 이렇게 너무 세우시면 안 되고요. 이 정도 각도로 해가지고 살살살 넣으면 잘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쏙 들어가고, 그리고 요거 나사, 이게 3개 들어있네요. 여기서 하나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돌돌돌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 정도까지만. 이러면 SSD도 장착이 됐습니다. 이 CPU 안에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거든요. GPU가.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지 않아도 돼요. 요거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구성이니까요. 이런 이제 남은 부품들은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요. 자, 메인보드는 잠깐 옆에 두고 파워 한번 개봉해 볼까요? 전원 케이블 이따가 쓸 거니까 놔두고요. 여기 안에 보면 파워 나중에 케이스에 장착할 때 나사로 들어있어요. 자, 이거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스위치가 있어요. 이게 동그란 부분은 이게 꺼진 거고요. 일자로 된 부분이 있죠. 이렇게 눌러져 있어야 전원 코드 나중에 꽂았을 때 전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원 코드가 꽂혀 있어도 이게 동그란 부분으로 되어 있으면 전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작업한 메인보드 여기다가 올려주시고요. 이제 파워 연결하는 부분 한번 볼게요. 저는 케이스에다가 파워랑 메인보드를 조립하기 전에 먼저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를 먼저 해봅니다. 이게 부품이 간혹 가다가 초기 불량인 경우가 있거든요. 뭐 CPU가 불량이거나 아니면 메인보드가 불량이거나 그런 초기 불량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케이스에 장착을 해버리고 불량이 되면 다시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에다가 장착하기 전에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가장 큰 케이블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메인보드 이쪽에 들어갈 24핀 메인보드 이제 주 전원 케이블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런 방향으로 꽂아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여기 걸쇠가 있고 이쪽에 딱 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그대로 꽂아주시면 되는 거고, CPU 보조 전원 케이블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6개 핀이 있는 녀석과 2개 핀이 있는 녀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4개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블이 있거든요. 이 케이블이 CPU 보조 전원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2개로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이 케이블은 그래픽카드에 꼽는 전원 케이블이고요. 이 친구가 CPU 보조 전원 케이블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4개짜리 구멍이 있죠. 보시면 왼쪽 위는 사각형, 그리고 또 오른쪽 아래가 사각형이에요.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이 케이블 모양을 보시면 한쪽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걸쇠 방향이 여기 위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친구 보면 이렇게 딱 대보면 모양이 딱 맞습니다. 여기가 네모고 네모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장착이 될 거예요. 들어가죠. 그리고 다른 케이블들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추가로 쿨러 같은 거 장착을 하면 전원 연결해 주는 케이블이고요. 이런 납작한 케이블들은 SSD라든가 뭐 하드디스크 장착할 때 전원을 넣어주는 전원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일단은 테스트할 때 사용할 거는 이 24핀짜리 메인보드 전원 케이블 요거 하나랑 CPU 보조 전원 케이블, 이렇게 일단은 2개만 필요합니다. SSD가 추가로 뭐 장착되는 것도 없고 하드가 장착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는 일단 테스트할 때는 요거 2개만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동그란 상태에서 전원 케이블을 여기다 꽂아 주시고요. 멀티탭에다가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24핀 전원 케이블을 꾹 눌러 주시면 딱 소리가 나요. 여기 걸쇠가 딱 채워졌죠. 대각선 방향으로 네모난 것들이 있었던 케이블 있죠. 여기다가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테스트 준비가 완료가 됐어요. 마우스랑 키보드랑 모니터랑 연결을 해서 화면 나오는지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내장 그래픽이니까 메인보드 쪽에 꽂아줘야 되죠. HDMI 연결했고요. 뭐 이따 DVI다 꽂아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RGB는 없는 보드예요.
그래서 혹시 뭐 모니터가 RGB다 그러면 이제 케이블을 별도로 하나 구입하시든지 뭐 변환 케이블을 쓰시든지 하셔야겠죠. 이제 전원을 한번 넣어볼 건데, 자, 스위치 켜주고요. 그리고 지금 전원 스위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전원을 넣냐면 나중에 케이스에 있는 전원 버튼이나 리셋 버튼, 뭐 LED 그런 것들 이제 이쪽에 연결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맨 위쪽에 이 두 개가 전원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 두 개를 쇼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전원 버튼도 어차피 이 두 개를 쇼트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로 이 두 개의 이 사이를 이렇게 콕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가죠. 화면이 나오는지 볼까요? 네, 자 이제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제 처음 부팅을 한 거기 때문에 F1 누르면 되고요. 네, 5600G고 메모리는 8기가 2개에서 16기가, 그리고 CPU 온도 32도, 마더보드 온도는 30도, 뭐 그렇게 나오네요. 바이오스 버전이 이렇게 있는데요.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이제 종료하고 이제 케이스 조립하고 바로 진행을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저는 고객님께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바이오스 버전 확인해 가지고 최신 바이오스가 있으면 저도 업데이트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굳이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작동되는데 뭐 이상은 없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고, 또는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겠다 하시면 이제 이 MSI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또 다른 유튜브 영상으로 많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전원을 다시 끄고요. 이제 케이스의 조립을 시작을 할게요. 네, 이렇게 여기 마찬가지로 쇼트를 시켜주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죠. 그리고 스위치 꺼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케이블 다시 분리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걸쇠가 있으니까 걸쇠를 딱 눌러주고 빼야 되겠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걸쇠를 누르고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마우스하고 키보드 빼주고 모니터도. 이제 케이스를 꺼내 볼게요. 트리알시스의 R120이라는 케이스고요. 전면은 이렇게 막혀 있어요. 뭐 고사양 PC 같은 경우에는 앞에 팬들이 들어가서 메쉬 구조로 돼가지고 위기를 잘 빨아들여야 되겠지만, 이건 그렇게 고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혀 있어도 충분히 발열 해소는 뭐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사무용 PC 주로 나갈 때 이제 저는 이 케이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윙도어를 빼는 방법은 이렇게 열어준 다음에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쏙 빠져요. 여기 돌려서 바싹 풀어주시고요. 돌려서 바싹 풀어주시고, 도가 당기면 얘가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묶어놓은 거 있어요. 이것도 다 제거해 주시고요. 여기 안에는 이제 오류 발생했을 때 소리 나라고 스피커 들어있고요. 스탠드오프나 메인보드 뭐 체결 나사 같은 것들 들어있어요. 자석 패드 같은 거 하나 있으면 편하고요. 나사를. 자, 여기에서 쓸 거는, 여기 보면 나사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래픽 카드 같은 거 장착할 때 주로 쓰는 나사고요. 제일 큰 거 뭉툭하게 생겼어요. 요런 나사가 있고 이런 나사가 있습니다. 자, 요런 거는 여기 옆에 보면은 테두리가 없죠. 이 친구는 이제 테두리가 있어 가지고 얘를 꼭 모양이 UFO 같다 그래서 UFO 나사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런 거는 나중에 하드디스크 장착할 때 주로 쓰는 나사고요. 그래서 하드디스크 장착을 안 할 거니까 이 친구는 제외를 시킬 겁니다. 자, 우리가 쓴 나사는 요 UFO,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생긴 거, 테두리가 이렇게 있죠. 요 나사를 쓸 거예요. 메인보드에 나사가 체결되어야 될 부분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6개가 체결이 돼요. 그래서 이 UFO 나사가 6개가 필요하겠죠. 자, UFO 나사 6개를 별도로 빼놨고요. 메인보드가 자, 여기에 장착이 돼야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스탠드 오프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메인보드 그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고, 여기 위에 메인보드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UFO 나사를 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보드를 고정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자, 스탠드 오프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데, 자, 메인보드를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지만, 자, 여기 꽂히는 자리가 얘보다 아래에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스탠드 오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나란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다시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교정을 해주려면 이제 이런 도구, 스탠드 오프 드라이버를 이용을 하거든요. 집에 있는 이런 니퍼나 벤치 같은 거 이용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돌려주면 되거든요. 저는 이게 있으니까 이 친구를 이용해서 이 친구를 빼가지고요. 아래로 한 칸 내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스탠드 오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메인보드도 지지도 해주지만 메인보드가 휘는 것도 방지를 해주고요. 근데 스탠드 오프도 교정을 또 이렇게 안 해주면 메인보드가 올라갔을 때 이 스탠드 오프 이쪽 면하고 이 메인보드 뒷면하고 닳아버리면 쇼트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구멍의 위치에 맞게 스탠드 오프를 잘 교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메인보드를 장착하기 전에 먼저 해줘야 될 게 이 백패널을 장착을 해줘야 돼요. 메인보드 아까 상자 안에 들어있었던 거니까 이 친구 쪽에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에서 껴줄 거고요. 스피커 꼽는 부분이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동그란 부분들이 아래로 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부분들이 자, 조립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이런 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이 쇠가 안으로 들어갔죠. 또는 이 USB에도 이렇게 안에다가 들어가 버리게 해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또 HDMI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안쪽에 들어가지고 여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를 케이스 안에다가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보드 장착하기 전에 이 친구가 먼저 좀 거슬리니까 이 친구를 좀 치우고 장착을 할게요. 네, 이렇게 한쪽으로 치워 놓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여기서 장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기 장착하실 때 아까 그 쇠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부분을 좀 염두해 가지고 지금 메인보드 UFO 나사 체결할 부분들에 스탠드 오프가 잘 위치를 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쇠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장착이 됐네요. 반드시 UFO 나사로 체결해 주셔야 돼요. 나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네, 다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쇠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바깥쪽에 잘 돼 있죠. HDMI도 제대로 잘 돼 있고.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장착을 해 볼게요. 파워는 이제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거는 케이스마다 달라요.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자, 이 친구는 자, 이 아래에 장착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타공이 되어 있어요. 파워 밑에도 보면 이렇게 팬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파워가 안쪽에서 열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팬이 돌면서 바깥의 바람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워에 열을 식혀주고 이 뒤쪽으로 그 열기를 빼내는 거거든요. 파워가 바람을 빨아들이려면 이 타공되어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팬이 밑에 방향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이 아래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 안에 있는 열기를 식혀주고 뒤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팬이 밑으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워 넣어주고요. 파워를 케이스에 고정을 시켜줄 건데요. 나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요. 아까 우리 파워 나사 있었죠. 이 나사를 이용해도 되고요. 또는 아까 케이스에 포함되어 있던 이 나사도 똑같은 나사거든요. 그래픽 카드 장착하는 나사라고 그랬죠. 이 나사도 똑같아서 이걸 채워줘도 돼요. 저는 파워에서 제공하는 나사를 사용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워까지 다 장착이 됐고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선만 연결해서 선 정리만 해주면 이 작업이 다 끝나게 돼요. 선 정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던 거 다 저는 풀어주고 있어요. 풀어주고 다시 케이블 타이로 다시 정리를 해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긴 가닥으로 4개의 케이블이 있습니다. 파워 스위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전원 버튼 케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하드 LED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SSD나 뭐 하드디스크 데이터 왔다 갔다 할 때 불 들어오라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파워 스위치 LED, 파워 전원 넣으면 불 들어오라고 LED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리셋 스위치, 리셋 버튼 있죠. 이게 리셋 버튼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케이블 나중에 메인보드에다가 이제 하나씩 꽂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보면 요거는 이제 케이스에도 이 USB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USB라고 적혀 있어요. USB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이 검은색 USB들 있죠. 이게 이제 이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메인보드에 꽂아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디오. 이 케이스에 보면은 스피커 있고 마이크 있고 이 오디오 부분 있죠. 그래서 그 오디오 부분도 마찬가지로 메인보드에 장착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요 파란색으로 된 케이블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USB 3.0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메인보드에 장착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장착을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순서는 상관없는데 저는 이 오디오 먼저 장착을 해줄 겁니다. 여기 메인보드에 보면 이 앞에 모양을 봐보세요. 모양을 보면 한쪽이 막혀 있죠. 이쪽이. 그러면 여기 안에도 보면 동일하게 이쪽이 핀이 비어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맨 끝에 보이시나요? 여기 맨 끝에 보면 이쪽에 핀이 하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오디오 케이블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방향을 잘 생각하셔야겠죠. 이 친구가 저 모양에 맞게 딱 들어가려면 이런 식으로 케이블이 위로 가면 되겠죠. 그런 상태로 들어가면 저 핀에 딱 맞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집어넣을 때 그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얘를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를 한번 저기 밑에 케이블 넣으라고 구멍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빼주고 얘가 이렇게 꺾이면 저 핀에 딱 맞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 핀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쏙 들어갔죠. 네, 저렇게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USB 꽂아줄 건데요. 이 USB는 자, 여기 보시면 이쪽이 막혀 있죠. 그러면은 이건 또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자, 친절하게 메인보드가 알려주고 있어요. USB라고 써놓은 부분들이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 USB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꺾였을 때 이 비어있는 쪽이 핀의 위치에 맞게 들어갈 거니까요. 이렇게 빼주시고 네, USB를 네, 이렇게 나왔죠? 여기다가 네,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디오랑 USB까지 다 꽂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 케이블 꽂아줄게요. 자, 이 케이블은 위치가 어디냐면 아까 우리 테스트할 때 전원 쇼트 넣었던 부분 있죠. 여기에 이제 전원 케이블이 들어갈 거고 그 옆에가 파워 LED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그 밑에 여기가 이제 하드 LED, HDD, LED
들어가는 스위치 자리고요. 그 옆에 두 칸이 리셋 스위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비워주는 거고요. 자, 꽂기 쉬우려면 요 밑에부터 꽂아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셋이 이 맨 밑에 두 개 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요 네 개 케이블을 다 이렇게 빼주시고요. 여기에서 저는 리셋을 먼저 꽂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셋 스위치 있네요. 그래서 이 글자가 밑으로 가게 꽂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밑에 두 개에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들어갔죠. 저 자리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HDD, LED라고 되어 있어요. 글자가 밑으로 가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리셋 스위치랑 HDD, LED가 꽂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파워 스위치 꽂아줄게요. 이렇게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파워 LED라고 되어 있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글자가 밑으로 내려오게 해서 이렇게 꽂아주면 이제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렇게 핀이 4개 나와 있는 거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스피커 자리예요. 그래서 케이스에 보면 요런 거 있거든요. 이 친구를 꽂아주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글자가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게 해서 요 위에다가 꽂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 들어갔네요. 이 앞에가 조금 지저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케이블 타이로 한번 처리를 해줄 거예요. 이게 리퍼인데 케이블 타이 자르기 참 좋은 리퍼예요. 컴퓨터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실 거예요. 요거 참 좋습니다. 이렇게 선정리 잘 해주고, 케이블 타이 자를 때는 케이블 자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케이스에 보면 이 후면팬이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별도로 파워에서 나오는 전원 케이블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요. 뒤쪽에다가 파워선을 다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위에 구멍 있죠. 그쪽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넘겨주시고, 뒤쪽으로 한번 봐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 볼 거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24핀 전원 케이블을 메인보드에다가 연결해 줄게요. 자, 저는 이 자리가 적당해 보이네요.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넘겨주고 케이블을 이렇게 꺾어주면 되겠죠. 꺾어서 여기다가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4개 핀은 먼저 꽂아주셔도 되고요. 한꺼번에 같이 꽂아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얘를 먼저 꽂아주고 저는 이렇게 꽂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 걸쇠가 딱 들어가게 딱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CPU 보조전원 쪽, 요거 4개짜리 있었던 거 있죠. 여기서 어떤 케이블이었죠? 네모 들어가는 케이블이었죠. 요거가 하나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한 친구는 이제 안 쓰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케이블 타이로 묶어줄 거예요. 메인보드에 장착해야 될 케이블을 넘겨주면 되겠는데, 이것도 이제 위치를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걸쇠가 걸리는 부분이 CPU 보조전원 보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반대로 꺾여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넘겨주고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이쪽에다가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USB 3.0 연결을 해줄게요. 자, 얘도 위치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자, 같은 모양의 포트가 여기 있네요. 넓적하게 돼 있죠. 자, 저기로 USB 3.0 케이블을 꽂아주면 되니까,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게 홈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위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꺾여 들어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쪽으로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넘겨줘서 이렇게 해서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네, 잘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후면 쿨러 전원 케이블 하나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맨 끝에 이쪽에 나온 선 요걸 이용할게요. 여기 보면 요거 하나 있죠. 선 정리하는 거는 각자 방식이 다 다른데요. 저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위로 이렇게 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일단 선을 좀 빼줄게요. 이제 후면 쿨러 들어가는 전원 케이블 쪽이에요. 자, 이렇게 빼준 다음에 여기를 그대로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선 정리를 시작을 해볼까요? 선 정리는 잘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없고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하나 이렇게 저는 내릴 생각이에요. 이 한 줄 이렇게 쭉 내렸고요. 그 다음에 파워 쪽은 이쪽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아래로 내리지 않을 거고요. 얘를 살짝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좀 케이블을 고정을 시킬 생각이에요. CPU 보드 전원 쪽은 이쪽에다가 남은 케이블들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씩 다 케이블로 묶어주고요. 뭐 하드라든가 그래픽 카드라든가 뭐 추가로 장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벨크로 타이로 한번 감아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제 케이블이 필요하면 이 벨크로 타이 풀어가지고 필요한 케이블을 쓰면 되겠죠. 나중에 하드디스크가 들어가면 여기 옆에도 공간이 있어요. 네, 좀 약간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그런 이제 하드디스크 장착이 되면 이 케이블은 이제 다 이 옆쪽으로 잘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선 정리를 좀 더 해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선 정리까지 다 마쳤고요. 이렇게 다 잘 연결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전원 케이블을 꽂고 이제 파워를 한번 넣어 볼게요. USB랑 마우스 연결해 주시고 모니터 이쪽에 연결해 주시고요. 전원 케이블 연결하고 스위치 올려 주시고 전원 스위치를 넣어보겠습니다. 펜 다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이 친구는 후면 펜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바이오스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뭐 윈도우 설치하실 분은 이제 윈도우를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조립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고요. 또 다른 구성으로 해서 초보자분들 컴퓨터를 직접 조립할 수 있도록 또 영상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인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